방송에서 다 보여드렸던 종목군들입니다. 지금의 시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기아 실적이 월등한 상상을 초월하게 저평가에 놓여져 있는 그 종목군들을 먼저 주력 포트폴리오에 채우고요. 그러고 나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제 네이버나 두산 에너빌리티 메이저들의 수급이 꽉꽉 채워져 있는 종목, 그리고 정책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같이 이슈가 불거져 있는데 그 이슈를 긍정적으로 해석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을 설정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 자, 오늘은 ABL 바이오입니다. 종목 검색기도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ABL 바이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래간만에 개별 종목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그리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또 얼마 전에 이제 안랩의 경우, 안랩은 포착되고 급등 이후에 다시 조정이 좀 깊어진 그런 상태의 종목인 거죠. 시장이 원체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변동성 종목을 좀 배제시켰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공시로 나온 이슈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종목군들은 공시가 나오지를 못해요. HLB 같은 경우에도 공시 없이 그냥 FDA 승인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돈 좀 주세요. 또 전환사채 발행하고 또 해먹고 아주 비도덕적인 종목군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게 뭐 깔끔한 상황은 아니긴 합니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정확한 공시를 내줬고요.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도 기술 수출에 대한 공시를 내줬습니다. 다만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공시는 그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의 펀드멘탈에 엄청난 영향을 주진 않는다. 지금 에이벨 바이오 어때요?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그러한 향후 기술 수출에 대한 그러한 계약이 성사가 됐고, 그 계약금으로 1,400억이 들어왔다. 그 1,400억이라는 금액은 사실 어찌 보면 작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만만치 않죠.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펀더멘털적으로는 지속적인 검증을 받아야 되는 위치다. 지금 당장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저평가고 이렇게 되진 않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보시면 4조 1천억이야?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야, 2조 5천억짜리 4조 1천억 원의 기술 수출 계약이 형사됐어? 대박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심리적인 면이라고 했어요. 심리적인 면. 요 심리적인 면. 그러니까 이것이 호재로 작용될 거냐, 악재로 작용될 거냐. 그 내용만 듣고 뭐 판단할 수 있죠. 얼추 추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럼 결론은 1조가 넘고 에벨바이처럼 2조 5천억짜리 이런 종목에서는 그게 어떻게 표출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심리라고는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라 그랬어요? 모멘텀이라고 그랬죠. 상승 모멘텀이 될 거냐, 하락 모멘텀이 될 거냐, 선반영으로 반영될 거냐, 아니면 야, 이런 엄청난 내용이 있어? 그 결과는 수급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적 분석은 가장 기본적인 게 캔들에서부터 출발이 되겠죠. 캔들. 양봉이 나오면 누군가는 매수를 해준 거잖아요. 시작 가격보다 빨갛게 끝나는. 그럼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동평균선은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우상향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래가 수반되면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런 모습을 띈다는 거는, 캔들이 양봉을 띈다는 거는 결국은 누군가 샀다는 거고, 이동평균선이 지속 상향된다는 거는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한 명이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계속 사주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로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신뢰도가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일목균형을 보거나 볼린저 밴드를 보거나 또 캔들을 보거나 이동평균선을 보거나 무엇을 위해서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샀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이 메이저 종목의 경우는 뭐 예를 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왜 빠져요? 뭐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빠지는데 그 이유를 바탕으로 해서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든 혹은 외끌이든 누군가 주구장창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 빠지지. 반등 나올 때는요. 누군가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는 거죠. 일시적으로 한 번 반등 나오는 게 있고 지속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이동평균선 기울기를 보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는 샀느냐를 확인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봉이면 샀구나 뭐 이렇게. 더더욱 좋은 거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 대형주의 기준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수급이 유입되어야만 가볍습니다. 물론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누적 순매수가 없더라도 변동이 확장이 되죠. 근데 일반적인 기준이라면 수급이 유입되는 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쌍끌이 혹은 외끌이에 수급이 들어오느냐 요거 한 가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의 경우는 공시까지 나오긴 했다 할지라도 이슈 범위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메이저가 인정을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메이저의 순매수는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HLB 같은 경우는 대주주 지분이 기껏 해봐야 10%예요. 그런데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은데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또 외국인이 일부 들어오면서 단기 변동성을 확장시킵니다. 그럼 뭐 여러 가지 이 기준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거래 대금입니다. 거래 대금이 수반되고 강세를 띠느냐. 지금 에이벨 바이오는 첫날 상한가에서도 상한가 수준에서 뺑뺑이가 굉장히 많이 돌았어요. 근데 그날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 명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 다 같이 이제 섞여서 놓고 봐야 되는 기준이 됩니다만 어찌됐든 순매수 기준에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졌는데 그런 흐름은 뭐 예를 들면 지난해 10월 또 8월에 형성돼 있던 유한양행 FDA 승인됐을 때 엄청난 갭상승 이후에 기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흐름 속에서 손바뀜. 에이벨 바이오가 첫 번째 상한가에서 그런 흐름이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똑같은 흐름이 됐었죠. 올해 1월 2일 날 21만 원의 상한가. 그리고 상한가 다음 날 거래를 대량으로 터뜨립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래대금 1조를 넘기면서 추가적인 폭등 그리고 지속적인 강세 따블이 났어요. 에이벨 바이오도 뭐 무조건 따블 간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 첫날 상한가 가고 거기서 4만 원대 초반 중반에서 맴돌다가 상한가 바로 그냥 직행을 했고 두 번째 날도 4만 6천 원, 4만 8천 원, 4만 8천 원대죠. 4만 8천 원대 포착되고 19% 추가 폭등. 전체 그래서 화요일 날 19% 폭등 그리고 수요일 날 12% 폭등. 그러면서 거래대금이 만만치 않게 터집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집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이 없더라도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터져주느냐. 전체 시장에서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오면서 시장 관심을 다 이끌어 가고 있느냐. 그럼 거래대금의 최상위 터졌다라고 설정하는 부분은 뭐야?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설정하는 부분. 거래대금이 터졌다라고 설정하는 부분은요. 그 부분은 윤정도의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상위 20위 안에는 들어와 줘야 그래도 거래대금이 터졌다. 당일 기준에서 볼 수 있다. 뭐 10위 안에 5위 안에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건 당분간 추세 강화가 지속될 수 있겠다. 거래대금 급감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반토막이 나와버립니다. 거래대금 급감하는 순간부터 해서. 그래서 우리도 마지막 자락에서 마지막 고점 물량은 빠르게 손절로 대처를 했죠. 왜? 거래가 뒤돌아보니 거래가 급감해져 있더라. 기술 수출에 대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그리고 공매도 거래 금지 적용이 될 정도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공매도가 이렇게 과열 지정될 정도로
전체 거래의 비중이 높았는데 그러면 결론은 공매도 때문에 주가 빠졌나요? 안 빠졌잖아. 그런데 왜 공매도를 운운하냐고.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은 에이벨 바이오를 보고 있지만 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빠질 거라는 생각을 하냐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응? 꺾여져 내려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공매도의 영향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펀더멘탈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의 이슈가 나오고 상한가가 나오고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월요일날 시장이 굉장히 어렵지만 안랩 5%에 진입되고 24% 올라옵니다. 에이벨바이오 상한가의 기준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 42,000원 수준에서 편입될 수 있는 설정 범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4월 8일 기준에 에이벨바이오 또다시 48,500원 그리고 얼마? 19.32까지. 그리고 나서 수요일날 개장주에 맴돌다가 거래를 수반하면 슈팅을 주는데 수요일날은 그나마도 프로그램 매수를 통해서 외국계 기관 투자자가 0.8% 수준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0.7% 수준. 적지 않아요. 하루에 들어온 물량치고는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상한가 추가 폭등 19%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의 변동률은 제한적으로 나왔습니다. 상한가 이후에 19%까지 올라갔던 4월 8일 같은 경우에 분명하게 탈퇴 신호가 저렇게 나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탈퇴 차익 실현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오늘 더 높은 가격에 사시더라도 오늘 편입합니다. 오늘. 이해되세요? 거래대금 최상위의 기준이 잡혀져 있는다 그랬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에서 변동성이 나온 종목군들 그 몇몇 종목군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1조 이상짜리 상승률 최상위에 놓여지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설정이 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죠. 거래대금이 무려 3위다.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원대면은 전체 시장에서 순위에도 못 들어오죠. 저 밑바닥에 있죠. 한 100이 들어오나요? 응? 2조 5천억이면? 그런데 거래대금이 3위란 말이야.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가 수반돼 있다. 이것이 급격히 감소만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볼 수 있다. ABL 바이오입니다. 4월 9일입니다. 51,200원입니다. 4월 8일입니다. 48,500원입니다. 그 전에는요. 상한가 들어가기 전에 수익범위 잡혀있었죠. 응? 오늘도 51,200원 그 시점에서부터 52,500원까지 매수의 신호가 나오고 고점에서 탈퇴. 우리 좀 아쉬웠던 거는 매저 이제 수급이 있고 거래를 터뜨리면 슈팅을 줬기 때문에 그걸 더 꼼꼼하게 따졌어야 되는데 어쨌건 윤정두는 고점에서 차익 실현 설정 범위를 잡아들이지 못했어요. 기계적으로는 저렇게 매도 사인이 탈퇴 신호 나와 있고 8일에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매수하고 수익 확정을 짓지 않고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일단은 그 시장의 영향이지 ABL 바이오의 단기 정점의 인식에서의 꼬리는 아니다. 왜? 그만큼 수급이 들어와 있었다. 윗방향으로도 수급이 형성돼 있었다. 외국계에서의 매수 0.7% 수준뿐이 안 되지만 매우 긍정적이다.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기준. 결론적으로 이 에이벨 바이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인 공포감을 갖고 매매하기가 어렵다 혹은 매매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게 오늘도 종목 검색에는 사실상 시장이 어수선하다 보니 장중에 중간중간에 다른 종목도 한두 개가 떴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 거의 유일하게 에이벨 바이오가 뜬 거 거의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도 선입견을 갖는단 말이에요. 저도 선입견을 가져서 응? 어떤 때는 그냥 뭐 장도 안 좋은데 쳐다보지 말죠. 그런 내용들을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요. 인텔 같은 경우에 그랬잖아요. 응? 인텔 같은 경우에. 그죠? 아, 인텔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뭐야, 그거죠. 안랩. 죄송합니다. 결론적으로, 안랩 같은 경우에도 진입 이후에 그 변동률의 확정이 18%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에, 오늘 원고에도, 방송 원고에도 분명히 있었고,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보시면서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고, 뭐, 여기 보시면은 안랩 이렇게 돼 있잖아요. 4월 7일 월요일 날 진입 이후에 18% 98,800원에 포착돼서 18% 추가 폭등 나오고 최종점 11만 6,700원 찍고 탈퇴 신호. 그러나서 이틀 연속 3일인가요? 급락의 곤두박질. 그러니까 검색기라는 거는요. 이렇게 매수 신호와 매도 신호가 다 같이 나와준다니까. 그럼 나와줄 때 매도 신호에서는 이렇게 네이처셀도 차익 신호 해야지. 상한가 그리고 추가 급등 그리고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신호 해야죠. 응? 탈퇴 신호 나오면. 그래 안 그래요. 탈퇴 신호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 더 가져가 볼까요? 뭐 있어? 뭐 그냥 한 방이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에이벨바이오의 4월 9일에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해야 되는 게 옳다. 그게 단기 변동성 매매다. 근데 윤정두도 사실은 오늘은 탈퇴 매도 신호를 드리지 않았고 우리는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 라는 설정을 잡았습니다. 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결국은 수급 논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으로 누가 많이 사줬느냐. 응? 그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누가 샀는지를 들여다보는 건데 뭐 표면적으로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으니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단계 더 가보자. 그러니까 5분봉에서는 안타깝게 훼손이 된 거고 5분봉의 기준은 이제 종목 검색계 원리는 뭐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갭상승 이후에 눌려져 있을 때는 또 혹은 개파락이 된 거죠. 여기가 종가였고 개파락 이후에 눌려져 있을 경우에는 검색계 뜨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래가 수반되고 그러니까 꺾임이 나오고 이게 매직 시그널이라고 예전에 이 앞을 가려놓고 보여드렸어요. 매직 시그널입니다. 윤정두가 수치를 직접적으로 넣은 매직 시그널. 소나 모멘텀 차트인데 정확하게 꺾이고 크로스가 나와요. 그리고 영선을 돌파해요. 그러면서 거래가 5MA, 20MA 거래를 넘겨요. 여기서부터 매수세인 거 사실. 네? 여기서부터. 근데 윤정두가 잡아들인 매수의 구간은 여기를 설정해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전 거래일의 거래 대금이 상상 초월하게 터졌으니 그의 어깨를 맞추어서 형성해주는 거래 대금이 형성되는 그래야 강력하게 시세 분출이 쏟아져 나오신다. 그래서 에이벨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봉상의 기준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갭상승에 상한가 진입된 거고 그 다음날 거래가 터졌을 때 실질적으로 거래 터진 거 그 다음날이에요. 그 앞전에 나는 매집을 해서 들어갔고 주력주로 편입을 또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거래가 없는데 어디서 편입을 할 수 있었어. 결국은 거래가 터진 부분은 4월 8일인 거고 4월 9일에도 그 수준까지 거래가 형성이 되어준 거고 일봉, 주봉, 월봉 지금 제가 순서를 제대로 갖춰놨는데 이게 이제 월봉이고 월봉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시 설정을 해드렸던 거는 뭡니까? 가장 중요시 설정해드렸던 부분은 검은 색깔 선 차트의 기준이 시장의 지수입니다. 지수의 흐름 대비 뭐 반대 흐름을 연출해 주기로 했었고 작년 하반기 알테오젠 뭐 40만 원대 넘어가고 뭐 이런 슈팅이 나와 있을 때 그리고 캔들 패턴 나오고의 오버슈팅 나오고 그리고 눌려있던 부분에 말 그대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그 호재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매수 신호가 과연 어디서 나올까? 4만 원 초반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왜? 상승 장악형이 떴을 때부터. 아래 꼬리를 몸통으로 인식을 잡죠. 응?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예전에는 기초교육부터 해드렸어요. 뭐 3시간, 4시간짜리 교육도 해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원체 저도 체력이 안 되니까 뭐 기초교육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야. 뭐 천상 정회원님들, 유료 회원님들은 이렇게 보실 수밖에 없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요 뭐 사이트에 이렇게 유튜브가 있는데 유튜브에서 윤정도를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돼요. 그러면 이 유튜브 종목 보시면 하이닉스, 에이벨바이오, 안랩, 두산에너빌리티, 뭐 삼성전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SK, 하이닉스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이 밑으로 내려서 또 보시면 시황교육 들어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서 보시면 교육이 다 들어가 있어요. 캔들, 샛별형, 상승 장악형, 확인형, 캔들과 실전 전략 무료로 다 오픈해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을 무료로 오픈해드린 내용을 보시면서 스스로 공부를 좀 하시니까. 나 공부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그러면 홈페이지 찾아오시면요. 유료 회원님들은 요 교육 자료를 다 드린단 말이에요. 프리미엄 교육. 응? 이게 지금 쿠팡에서 110만 원씩에 5가지가 판매되고 있어요. 110만 원씩에 5가지. 그러니까 9시간짜리 교육이 45시간, 5개니까 45시간. 그렇게 판매되고 있어요. 이거를 돈 내고 들으셔야 되는 게 옳은 거고, 뭐 정회원님들은 영상하고 교재하고 다 달라고 하시면 돼요. 다 달라고 해서 나도 저 수익을 가져가고 싶어요. 이렇게 좀. 응? 교육의 기준은 능동적이셔야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검색기가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검색기를 활용 조금만 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2차 전지 수익 그리고 최정점에서 차익 실현까지 싹 다 하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월봉의 기준에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이 연출되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슈 범위가 생겨났고 그 이슈만 있다고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뭐 이슈가 있으니까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겠습니다만 이슈가 있다고 무조건 호재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메이저들이 어느 방향성을 주느냐인데 결국은 수요일 날은 외국계에서의 순매수가 0.7% 수준 정도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장대항봉의 힘을 끌어줬다. 거래량은 뭐 월간 단위에 최소 3천만 주에서 4천만 주는 넘길 수 있는 그런 이슈로 작용이 되고 있다. 추세 강화는 더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봤던 캔들의 크기만을 가지고 그 잣대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봉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봉의 지금의 흐름은 2월 달에 꼬리 달고 내려왔을 때의 주봉 캔들하고는 다르죠. 거래량의 크기 자체가 다릅니다. 이건 장중에 자른 거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앞전 거래량을 싹 다 넘기는 추이 추세가 나오고 있다. 거래가 터지고 캔들의 크기가 확장되고 시가총액이 뭐 소형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에서의 흐름이 형성이 되는 거라면 이 추세의 추이의 흐름은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실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거래대금이 실려 있다라는 거는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에서 시가총액 소형주 뭐 정시 테마주 이런 쪽에서는 지속성을 기대하기 힘들어요. 근데 대형주의 기준에서는 이런 흐름들은 나도 제대로 잡아내고 싶어요. 뭐 별거 없어요. 제대로 잡아내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뭐가 있어요? 이게 뭐라고? 이게 39년 된 증권 카드예요. 이게 응? 럭키증권. 이게 LG투자증권으로 이름을 바꾼 게 90년 초반이에요. 그럼 그렇게만 따져도 34년 5년이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39년 된 거라고. 이름 누가 윤정도라고 딱 돼 있죠. 대우증권은요. 우리나라 1위, 2위 증권사가 대우증권이었죠. 그 대우증권에서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계좌 가지고 수익률 대회를 합니다. 실전 투자 대회를. 거기에 마스터즈 리그는 1억 계좌, 1억 계좌.
1억 이상 계좌만 참여할 수 있는. 근데 거기에 윤정도가 7,681% 상상을 초월하죠. 이게 우리나라의 최대 기록이에요. 우리나라 역대 전체 실전 투자 대회 1위가 윤정도입니다. 그리고 뭐 2000%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다 100만 원, 500만 원짜리 계좌잖아요. 이거 1억 계좌라고 1억 리그. 이런 타이틀이 총 7개. 파생 타이틀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증권사에서는 윤정도를 모셔다가 임직원분들 교육을 합니다. 윤정도 도서 10권 그것을 교재로 쓰고 임직원 교육 들어가고 대학 가서 강의하고 지금의 KLX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제도권 인사 아니고는 부르지를 않는 곳인데 이미 2005년도에 윤정도는 검증이 끝난 거예요. 2005년도에 윤정도 불러다가 1000포인트 시대에 맞는 전략을 꾸려달라고. 처음으로 이제 다시금 87년, 88년 아시안게임 올림픽 이후에 다시금 1000포인트를 넘기던 역사상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기던 그 시점이었거든. 그 시점에 2005년도에 윤정도를 모셔다가 제야 인사를 모셔다가 강의를 한 적이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그 앞전에도 그 뒤에도.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이제 증권사 여러분들 주식 매매하시는 HTS, MTS 그런 부분까지 다 제작하는데 이제 코멘트 관여도 해주고 했었는데 22년경부터는 종목 검색기 만들어 달라고 증권사에서. 그래서 도서 10권 압축하고 그리고 나서 증권사 본사에 그 수식을 보냈더니 증권사의 금융공학 박사분들이 그 수식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HTS 버전 그리고 이렇게 모바일 버전으로 분류를 해준 거예요. 모바일 버전 기준에서 그래서 결론은 불기둥 AI 여러분들 핸드폰 하단 부분에 증권 매매하실 때 현재가 창 뜨고 관심 종목 뜨잖아요. 응? 저기서 불기둥 AI 탁 누르는 순간 ABL 바이오가 뜨고 ABL 바이오가 뜨고 더블 공략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 오션이 뜨고 시장 주도주 누르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뜨고. 그러니까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여러분들 수익으로 가져가실 수 있어야 돼. 핸드폰 뭐 보시면은 저렇게 핸드폰 누르면 단순하게 인공지능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종목 나와봐라 띠용 하면 여러분들 제일 원하시는 ABL 바이오 조금 전에 강아지님 수익 계좌 보셨죠? 응? ABL 바이오 ABL 바이오 3일 연속 ABL 바이오 3일 연속 실제 VVIP 방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방인데 여기서 봐야 되니까 여기서 월요일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월요일날 안랩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검색기 딱 캡처해서 올려드렸잖아요. 이게 핸드폰이잖아. 핸드폰에서 캡처해서 그냥 올려드린 거예요. 안랩 98,800원에서 18% 올라갑니다. 이날 18%. 그리고 바로 에이벨 바이오입니다. 수익 올려주시고 이날 상한가 같잖아. 에이벨 바이오. 그걸 왜 놓치시냐는 거죠. 사실상 그걸 왜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의 수익으로 가지고 가시려면은 능동적이셔야 되고 공부를 하기 싫으시면은 검색기를 활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아지 선생님 다 올려주시고 본인 매매 이렇게 다 하시고 수익 잡아내시고 그 흐름 속에서 행복함 다 가지고 가시는 거고 계속 또 계속 에이벨 바이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건 언제예요? 8일 날이죠. 화요일 날 에이벨 바이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뜨고 어떻게 됐어요? 뭐 어떻게 돼요? 날라갔지 뭐 엄청나게 날라갔지. 그런 흐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화요일 날 증자 부분 3조 5천억에서 2조 3천억으로 줄인다. 그 내용으로 날아간 거잖아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이벨바이오 19%까지 화요일날. 그리고 수요일날. 수요일날 기준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화요일 급등 나온 거 수요일날 그렇게 안 밀립니다. 안 밀리고 또다시 시장 대비해서 방어력을 주고 안내 개장초에 잠깐 떴다 바로 꺾이면서 매도 신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이벨바이오. 에이벨바이오. 뜨고 나서 또 쭉쭉쭉 12%대까지. 장중에 영상 다 올려드리고. 이런 수익법 애들을 신뢰가 없으면 못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기둥 AI 종목 검색기 문자반이 종목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을 거기서 약간 옥석가리기를 해서 문자를 발송해 드리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 포트폴리오 구성이죠. 그러니까 VIP 방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리고 매수 매도 신호까지 완벽하게 받는. 그리고요. 자산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야죠. VVIP 방에 오셔서 함께 하셔야죠. VVIP 방에 오셔서. 일반적으로 2+1을 끊으시고 이제 1년으로 연장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HTS 버전의 종목 검색기를 받으시는 분들은 다 1년으로 처음부터 가입을 하십니다. 할인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년 가입을 하시죠. 그게 가장 좋으세요. 그렇게 하셨다 할인율 높게 잡아놨다가 아니다 싶으면은 이탈인 거지. 지금 실질 요번에 새로 가입하신 분께서는 1년 가입을 하셨어요. 그리고 HTS 버전 받으시고 그리고 뭐 지금 최근 월화수 월요일날 에이벨바이오 상한가 안내 포착되고 18% 추가 폭등 화요일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또 뜨죠. 그 70만원 돌파 에이벨바이오 19% 폭등 그리고 수요일날 제차 에이벨바이오 12% 폭등. 굳이 이런 수익을 놓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에이벨바이오의 단기 변동성의 확장 부분은 6만원 7만원까지도 이렇게 열어두겠다라고 했어요. 거래가 터져 있는 슈팅 범위이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키리오스님 같으신 분들이 막연히 이런 수익을 내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독립해서 계세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종목 검색기 있기 전에 3년 동안 종목 검색기 있기 전에 3년 동안 공부하시고 아까 그 9시간짜리 동영상 이런 내용들 다 섭렵하시고 VVIP인데도 550만원 다 과금하시고 다 들으셔서 공부하고 독립해서 이제는 혼자서 1년에 200~300%씩 저렇게 수익 내고 후기 누가 돈 내고 들어와서 저렇게 후기를 열심히 써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후기 써주고. 태민님 DB하이텍만 60억 사셨어요. 배당금만 2억. 거래대금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라 아무리 좋아도 제한적으로 들어가십시오 했는데 그냥 막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제가 절제도 해드리고 했는데 결론은 마무리가 잘 됐죠. 그 당시에. 수익 잘 내고 지금은 조금 쉬고 계신데 이번 달 중순에 복귀하시겠다고. 시장이 좋잖아 지금. 쉬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런 분들도 본인의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돈 벌어서 나 수익 내서 펜트하우스 들어갈 거야. 근데 5개월 연장 가입을 하셨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익이 어마어마해진 거죠. 그 펜트하우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2개월이나 남아있었는데 환불도 안 하시고 목표 다 달성했다고. 응? 지금까지 복귀를 안 하세요. 그게 현명하신 거지. 2차전지 날라갈 때 2차전지 수익 못 내는 사람이 이상한 거고. 이시돌돔 선생님 4년을 함께 하시다가 독립하셔서 얼마 전에도 하이닉스 수익률 또 한번 멋들어지게 올려주시고 이런 SM 같은 종목도 꽤 오래 갖고 왔었거든요. 사실 이런 데서도 수익 오버씩 나고 얘가 이제 한 30% 정도 장내 매수가 됐었어요. 근데 슈팅이 안 나오다가 결국 이제 점진적인 강세 이후에 SM 사태 터지고 변동성 확장되면서 진짜 수익률 많이 잡아내고 나왔죠.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죠. 2차 전지 우리가 놓친 적이 없어요. 2차 전지 수익을 왜 놓죠? 변동성 종목 수익 왜 놓죠? 이런 종목 수익 왜 놓치냐고.
압박님도 지금 4년째 함께 하시는데 5년 됐나요? 4년, 5년? 그동안 벌어서 차도 사고 리조트 회원권도 사고 골프 회원권도 사. 다 대표님 덕에 은혜를 갚아야 할 텐데. 지방에 계시고 올라오신다는데 아직 한 번도 뵙지는 못했어요. 하이닉스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저 하이닉스 이거 편입 단가가 얼마로 나와요? 12만 원이 편입. 12만. 12만 원. 응? 12만 원대 편입해서 더블 났죠. 25만 원.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정중앙 선생님 포트폴리오인데 23년 10월일 겁니다. 저 종목들을 지켜내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주력의 제일 위에 하이닉스 현대차 얼마에 평균 단가가 11만 8천 원, 19만 원인데 저 그대로 뒀으면 하이닉스 더블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30만 원 수준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조금만 움직이면 다 팔아버리잖아. 그러니까 멘토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어? 믿고 의지를 해야. 우리 황태자 선생님도 1년 딱 가입하셨는데 2차 전지에서 그 어마어마한 수익 내시고 그렇게 수익 낼 때는 다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 내는 거 같잖아요. 근데 고점에서 명확하게 잡아드리니까 그 당시에는 아이 뭐 그 정도쯤이야 하다가도 이렇게 몇 년 지나면 야 진짜 고점 기가 막히게 잡아줬구나. 우린 정확히 7월 26일 날 싹 정리하고 두 번 다시 안 쳐들어왔거든. 응? 4년 만에 전략 매도한 거죠. 문제는 이렇게 2차 전지에 어마어마한 수익 내고 7월 달에 정리한 이후에 한미반도체 주력으로는 SK 하이닉스를 편입해서 가져가는데 그 사이에 변동성 종목에 10종목에 자금이 들어와서 다 묶여버린 거예요. 상장사 하나 가지고 계시는데 너무 바쁘세요. 바쁘신데 그러시면은 그 10종목 변동성 매매를 하지 말고 실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으로 갑시다 이렇게 해드렸을 때 따라오셔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그래서 10월 달에 220만 원짜리 호텔 강연회 할 때 그때 직접적으로 오셔서 그때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10종목 있는데 포트폴리오 AS 좀 해주십시오. 봤더니 우리 주력이 없는 거야. 변동성 종목으로 한 번씩 들어갔던 종목. 그래 그때 강연회 때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죠. 220만 원짜리 강연회 뭐 증권사 임원분부터 해서 많이 오셨는데 결론은 전략 매도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8대2 비중 혹은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를 더불어서 보는. 그랬더니 아유 뭐 깔끔하게 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하이닉스로 가시고 왜 8대2로 기준 잡아드렸을까 현대차. 저 가격이 12만 3천 원이에요. 12만 3천 원이면 냅뒀으면 더블이야. 그런데 10월에 저렇게 사서 잘 가다가 11월에 1월에 24년 1월에 시장이 한번 흔들리죠. 그래서 1월 말일날 2,500이 깨졌어요. 그리고 반등 나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하이닉스 싹 다 팔아버린 거지. 얼마에? 제가 그 다음에 전달받은 거는 15만 원대인가? 16만 원대인가? 결국은 25만 원 맞습니다. 그럼 그때 팔아서 다른 종목 매매해서 수익 났느냐? 아니라니까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이게 신뢰. 우리 옥돌정 선생님께서도 이거 잘 읽어보시면 리딩을 받고 6개월 만에 원금 회복돼서 그러니까 다른 데서 리딩 받고 손실이 6개월 동안 손실 났으면 이 방에 남아 있겠어. 6개월 만에 현금 복구했어요. 현금 다른 데서 다 깨진 감사되잖아. 4,500만 더 복구하면 완전히 원금 회복이 되잖아. 그러면 윤정답의 원금 현솔이 손실이 났으면 고맙다 하겠냐고. 결론은 2차 전지라든가 단타 종목을 굉장히 뭐 시원시원하게 매매 잘하시고 수익도 많이 냈는데 똑같이 황태자 선생님처럼 종목이 막 분산되어 있는 거야. 매도를 못하는 거야. 주력은 얘네잖아요. 매도하십시오. 이렇게 가십시오. 제발 이렇게 딱 가십시오. 그리고 일에 전념하십시오. 9억인가? 제가 10억인 줄 알았더니 9억인가 얼마를 운영하셨어요. 그럼 9억 운영한 자금을 이렇게 하이닉스 현대차만 딱 갖다 놓았어도 이게 작년 7월에 정점 찍을 때 계좌거든요. 응? 하이닉스는 저기서 좀 더 가서 25만 원 수준, 현대차는 조금 더 가서 29만 9,500원까지. 그럼 여기서만 책신을 해도 꺾여질 때
고점 찍고. 이게 80% 수익이에요. 80% 수익이면은 9억 계좌니까 7억이 수익 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대표님 주력주를 수익으로 매매했네. 그거 무슨 얘기야? 다 팔았다는 얘기지. 뭔 얘기야. 그리고 나서 계좌가 마이너스 28%를. 윤정도한테는 9억 계좌를 갖고 있는데 과금해서 윤정도 노비, 윤정도가 머슴이면은 세경을 줘야지.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겠어. 혹은 시장 이럴 때 윤정도도 아무것도 아니네. 신뢰도가 뚝 떨어져서 혼자 매매하고 나니까 플러스 80%갈 계좌가 마이너스 28% 2억 2천 손실이라는데 그게 작년 7월이란 말이야. 어떻게 돼 있겠어 지금. 주력주가 아닌 소형 잡주 가지고 저렇게 졌다도 손실 나 있을 때 내가 볼 땐 그럼 또 2차 전지 들어갔을 거란 말이지. 박살이지 뭘. 안타까워서. 안타까워서. 누가 이렇게까지 장문에 글을 올려서 1탄에서 5탄까지 110만 원짜리 9시간 교육 110만 원짜리 그걸 5개를 다 들었어요. VVIP를 너무 늦게 가입해가지고 좀 안타깝다. 이제는 제대로 교육받고 리딩 장중에 뭐 교육해드리니까 어찌됐든. 응?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독립해서 이런 수익 범위들을 다 스스로 낼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독립해서. 왜 못 내요? 문나님도 발레 전공 출신이시죠? 은퇴하고 30대 중반에 은퇴하고 3억 가지고 시원하게 1년 딱 하시더니 3억 가지고 결국은 3억 있으신 분이 돈이 없어서 그러지 않잖아. 3억은 운영자금이고 1년 자금 끊을 건 따로 있는 거야. 따로 끊고 그리고 3개월 만에 1억 33% 1억 수익 나가지고 인출한 거 자랑 올리시고. 근데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렇게 공부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좋아졌어요? 저렇게 해서 4대 천원 캔들이 뜨면은 매수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은 저렇게 해서 4대 천원 캔들이 뜨면 삐뽀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삐뽀 매수 신호 나왔습니다. 삐뽀 매도 신호 나왔습니다. 손글씨로 저렇게 공부했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손글씨로 저렇게 공부하셔야 되는 저 찰나에 공부할 생각은 없고 종목 하나 주세요. 숨을 못 쉬겠어요. 미국 장이 왜 안 오를까요? 걔네가 올라야 우리도 오를 것 같은데.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럼 뭐 하냐고.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별거 없어요. 별거 없어요.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무슨 신뢰가 더 필요해. 홈페이지 누르시고 신뢰도가 뭐가 더 필요해요? 박수영재 TV 보시고 방송화면 보시고 내일장 공략주 보시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어제 그 얘기만 들었으면. 야 2월 달에 2차 전지 매수하라는 애들도 있었잖아. 2월 달에. 2차 전지는 조금만 반등 나도 무조건 대바닥이라고 떠들어대던 애들. 박순혁이부터 선대인이 이창환이 그런 애들 다 어디 간 거야 이 녀석들 아주. 불러다 곤장을 때려야지 아주. 공매도 때문에 방산주, 조선주 다 무너진다고 윤정도만 우리나라에서 방산주, 조선주 강력하게 편입의 기준으로 설정 대처하셔야 됩니다. 윤정도만 강력하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수익 범위들을 내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전문가로 방송 가장 오래 하고 실전 투자 대회 가장 우승 경력 많고 전화하세요 일로 지금 바로. 그렇게 해서 내일 아침에 돼서 또 후회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마시고 전화번호까지 다 올려놔 드렸습니다.